이제는 정말 돈이 아닌 시대가 왔다. 양극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는 부동산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이 떨어지는 금리와 부동자금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주식으로 갈까요? 아니면 어떤 영업을 하는 사업자금으로 갈까요? 아니면 안전한 부동산으로 올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건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발건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면 다음 방송에서도 정말 좋은 정보로 만나시겠죠? 또한 저희 회사에서 매주 주말에 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라인에 투자 가치 있는 지역과 매물도 직접 살펴보시고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역 활동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공포에 의해서 금리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고채 3년물채가 처음으로 0%대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0%대로 금리, 채권 금리도 인하된 것까지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위기감으로 인해서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는 예상들을 하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0%대까지 떨어졌다는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전 세계적 팬데믹이라 해서 유행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경제 상황이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 공포심으로 인해서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도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만의 위기면 정말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그런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죠? 전 세계 각국이 공조, 같이 금리도 내리고 재정 정책을 확실하게 풀고 경기를 살리기,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이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좀 줄여갈 수 있는 대책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습적인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또한 제로 금리까지 내릴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 지금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 제로 금리에 들어갔고요. 미국도 1%에서 1.25%인데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제로 금리까지 우리나라 또한 2.25%에서 더 낮춘다고 하니 이제는 정말 돈이 아닌 시대가 왔다. 저금리가 아니죠. 초저금리입니다. 거기다 초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초저금리, 초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진다. 비즈니스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는 더욱더 잘 사게 되는 거고요. 못 사는 나라는 못 살아지고 기업들도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파이를 다 가져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서울과 지방, 서울과 수도권, 신축과 구축, 한강변과 비한강변, 또 재건축, 재개발과 구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진다. 부동산, 안전자산이죠. 핵심은 뭐냐? 안전자산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침체가 되고 금리가 더 낮아지면 부동산 전체로 봤을 때도 안전자산이지만 그 안전자산 중에서도 더욱더 안전한 자산은 뭐냐? 즉 투자자들, 실거주자들이 선택하는 지역과 종목이 바로 그런 1급지다. 서울에서 부동산 따지면 강남권이나 마용성 지역들, 도심구, 동대문구나 노량진 뉴타운이나 9호선, 2호선 라인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이 1급지로 판단이 되고요. 신분당선 라인들, 즉 최근에 이제 수용성 지역, 수원 영통지구나 용인 지역, 용인 수지, 신분당선 다니는 지역들 강남 접근성이 워낙 좋죠. 또 판교나 분당 라인, 또 성남의 재건축 라인들 같은 경우 이 준 강남권, 동남권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1급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앞으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양극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는 부동산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안전자산인 1급지와 상급지로 피신하시고요. 차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 주거용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임대 수익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과 종목, 즉 예를 들어 강남권이면 실거주도 많으면서 투자 수요도 많은 지역이 바로 강남권이죠. 높은 임대가와 임대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 안전자산 1급지, 상급지로 가셔야 된다. 이번 달은 안 올렸지만 다음 달 4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대 초저금리 시대가 왔고요. 초저금리뿐만 아니고 부동자금 자체가 데이터를 보십시오. 2019년도에 950조, 1조였던 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다가 지금은 얼마가 됐죠? 급속하게 늘고 있고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떨어지는 금리와 부동자금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주식으로 갈까요? 아니면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갈까요? 아니면 안전한 부동산으로 올까요? 저금리죠. 초저금리고 대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자산가는 오히려 저금리가 지속되면 기업이나 대출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유용하죠. 왜냐하면 많은 자금을 빌리면,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자가 비용이 많이 줄어들죠.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매출이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자산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자산가나 신용도가 높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고 저금리를 활용하더라도 큰 자산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위너, 투자의 선수, 투자를 많이 해서 투자 수익을 많이 봤던 분들이 위너가 될 수 있고요. 부동산 없는 분들이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핵심적인 입지에 안전자산인 그런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양극화 시대, 초저금리, 마이너스 금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루저, 이자 소득, 즉 통장에 10억 넣어놔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입출금 통장에 1억, 2억 넣어놔봐야 몇천 원 나오더라고요. 정말 돈의 가치, 이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의 아마추어, 투자를 못 해본 분이나 안 해본 분이나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벌으신 분들이 정말 루저가 될 수 있고요. 그만큼 정말 현명하게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하지 않고 정말 근로소득만, 진짜 월급만 가지고 저축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초저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루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승리자 누구냐? 유주택자가 승리되느냐? 무주택자가 승리되느냐? 유주택자의 승리다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금을 잘 활용해서 정말 향후에 안전자산으로서 재산 가치가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저희와 함께 잘 하셔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산 핵심적인 1급지나 상급지로 대피하시고요. 차익과 임대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동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양극화가 시작되고 투자의 대안은 뭐냐?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를 정말 기정사실화 해야 되고요. 실제 덴마크의 사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덴마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돼서 누구나 대출을 받는 것이 이득이 됐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다 마이너스니까 얼마나 이자가 없으니까 대출을 다 신청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는 누구나 다 빌려주면 상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저신용자들은 대출을 안 해주고요. 기업가나 유주택자들한테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도심권역인 핵심적인 지역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는데 외곽 지역이나 서민들이나 신용도가 안 좋은 분들이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했다. 따라서 오히려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 핵심 지역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지만 지방이나 외곽의 그런 지역은 집값을 하락을 면치 못한다. 초초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서울권, 동남권 저 핵심적인 지역에 상급지로 투자를 하셔라. 정리해드리면 부동산 중에서도 아무데 투자할 때 아니고 핵심적인 지역에 중심하셔야 되고 1급지, 상급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의 매물보다 더 한 단계 좋은 지역으로 선택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안전한 부동산 시대에 안전자산 투자하시고요. 저금리 시대, 초저금리 시대 대안은 뭐냐면 주거형이면서 수익형 부동산, 즉 도심권역의 역세권역의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은 투자하기도 투자 금액도 적게 들어가시고 월세를 돌리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도심권 역세권역의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셔서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익형 부동산 핵심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도심권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특히 재건축은 당분간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재개발에서 승부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상가 투자는 잘못하면 쪽박이 됩니다. 지금 상가 공시률 자체가 전국적으로도 15%가 넘어가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오프라인 상가가 다 죽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따로 방송을 만들어서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상가 투자 이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가 왔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3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는 현금을 활용하거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승리자, 위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낮은 이자 없잖아요. 대출금을 잘 활용하시거나 전세금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개발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도심권 역세권역의 소형주택 거기다가 개발까지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신규 전철교통이 개통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서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서울권역 핵심적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은 딴 데 볼 필요 없습니다. 동남권 보셔야 되고요. 판교나 분당, 용인, 수원, 영통이나 아니면 성남 지역들 보시고 동남권역에 투자하셔라. 저희 회사에서 매주 주말에는 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권을 대표하는 용산권역, 한강변을 대표하는 그런 한강변의 핵심적인 지역도 같이 말씀 나누시고 특강도 들으시고 또 투자도 할 수 있는 기회 만들고 있으니까요. 또 좋은 방송과 특강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